총선 경남 공천에서 현역 의원 6명이 탈락했고 단체장 출신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야 모두 여성 후보 공천은 없었습니다. 39사단 이전으로 창원시가 얻는 1,000억 원의 개발 이득을 두고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동의 큰 시장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경남의 제조업체들은 경기 침체의 돌파구로 보고 이란 진출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맨홀이나 도로공사 등 공공시설에서 부상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하는 절차가 없거나 복잡해 시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모레인 24일 4.13 총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여야의 경남적 공천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공천에서는 현역 의원 교체율이 낮은 가운데 전직 단체장들이 현역 의원을 누르고 대거 공천됐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경남 선거구 16곳 가운데 후보 경선을 치른 곳은 10곳. 현역 의원 3명이 탈락해 현역 성률 70%를 기록했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공천이 배제됐고 김태호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조혜룡 의원은 수감 중이어서 현역 의원 6명이 교체됐습니다. 전체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은 37%, 지난 17대 62%와 18대 44%, 19대 49%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이번에도 경남에서는 여야 모두 여성 후보는 한 명도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여성이 2명에 불과하는 등 인적 자원이 적은 탓입니다. 전직 단체장 4명 가운데 박완수 전 창원시장과 엄영수 전 밀양시장, 강석진 전 거창군수 등 3명이 공천에 성공했습니다. 야권의 인물난은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되풀이됐습니다. 더민주당은 6곳, 국민의당은 9곳에서 공천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은 각각 한 곳에서만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여야의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무소속 후보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20대 총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39사단 이전 사업으로 창원시는 1,00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원시는 개발 이익을 어디에 사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9사단이 이전한 창원 중동지구는 현재 기반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민간 사업자가 6,100세대 아파트를 개발해 이전 비용 등 사업비를 보전받게 됩니다. 최근 창원시가 정산을 앞두고 토지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창원 중동지구 35만 제곱미터와 감계지구 5만 6천 제곱미터의 감정 가격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 제곱미터당 대략 8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토지 감정 가격에서 총 사업비 8,879억 원을 뺀 금액을 창원시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 창원시가 중간 정산을 마무리하면 39사 이전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1,000억 원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39사단 주변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은 만큼 개발 이익을 주변 지역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1세대들이 이 강제 수용을 당했습니다. 강제 수용을 당하고 이 39사단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개발이 엄청나게 낙후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발이 제한됐던 의창구 주민들에게는 창원시의 도시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정책 수립을 통해서 일정 정도 보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는 개발 이익 사용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중동의 가장 큰 시장이면서 오일머니가 풍부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경남의 제조업체들도 이란 진출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할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이 대기업은 지난달 이란 현지 기업과 발전 담수 플랜트 관련 합의각서를 맺었습니다. 2008년 거래가 이뤄진 뒤 8년 만에 수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000메가와트의 발전소 수요가 매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발전 사업을 주력을 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란 시장에 기대를 거는 분야는 산업 인프라 등 사회 간접 자본공사, 산업, 수송기계와 철강 등
중소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로 여겨집니다. 각종 배관 설비를 만드는 이 업체도 중동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이란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동 시장의 현장에서 시공을 하고 제작을 하는 업체들이 그 업체들을 통해서 우리 장비를 소개를 하고 또 마케팅을 할 계획. 창원에서 대이란 수출은 지난 2012년 6억 4천만 달러, 9번째 수출 대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이란 경제 제재가 강화된 2012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끊겼던 거래선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용시설 확대, 그다음에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은 창원의 주력 제품들과 수요 측면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대금 결제 등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길을 가다가 맨홀에 빠지거나 도로공사 중에 날아온 돌에 맞아 차가 파손됐을 때와 같이 공공시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배상을 받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리는 데다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초등학생 이모군이 집 근처 공원에서 배수로 덮개에 다쳐 발가락에 금이 갔습니다. 이군의 아버지는 공원관리 책임이 있는 사천시에 치료비 등 배상을 요구했지만 규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연락이 한번 돼가지고 안전재난과에서 만나자고 해요. 우리 행정상 또 우리 시 규정상 이런 보상 절차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다고. 자치단체의 경우 체육시설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는 의무적으로 배상 책임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시설물의 피해를 본 시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거나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법에서 조례를 제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꼭 이 배상을 해야 된다면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인근 거제시는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대구시도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에게 배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배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인용 자체도 많이 안 돼서 불편함이 조금 많거든요. 거제시의 관련 조례는 2011년 전국 우수 조례로 선정됐지만 경남의 다른 시군에는 비슷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의 관심과 노력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경남 선거구 16곳의 총선 예비 후보자와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통합으로 거대 선거구가 된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의 예비 후보를 김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번에 인구 27만의 거대 선거구로 재탄생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에는 4명의 예비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엄영수 후보는 밀양의 신공항을 유치하고 시군 간 도로망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입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들이 공감하고 흐뭇해하시는 그런 진심의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국민의당 우일식 후보는 그린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고 남부 내륙 철도를 조기 착공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서민의 삶을 위해서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관선이 아니라 민선입니다. 주인된 권리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의 반발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혜진 후보는 밀양 신공항 유치 등 국지간 현안부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압승을 해서 잘못된 공천 바로잡고 삼선의 힘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 확실한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무소속 이군영 후보는 대전통영간 KTX를 개설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농촌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공, 유통, 수출, 총력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탈당계를 낸 김용문 예비 후보는 무소속 후보로 총선을 치를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4.13 총선과 관련해 창원 성산구의 허성모 예비 후보와 노회찬 예비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는 오늘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에 합의했고 구체적인 단일화 방법은 따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두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지면 양당이 단일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공 후 40년이 넘은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안전보강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 기반 시설의 유지 보수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4-5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이달부터 안전진단을 펼칠 예정이어서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경남에서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경상남도와 낙동강 유역환경청 등은 오늘 오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개최하고 경남 물포럼을 개최해 수돗물 문제와 빗물 활용 등 지역 물 문제 현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부대 행사로 물사랑 그림 대회와 남강 토속 물고기 전시 등도 개최했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진단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 검사 정도 평가에서 기관 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만 수행하던 진단 검사를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실시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창원시 용원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건설기계를 조립하던 근로자 61살 홍모 씨가 넘어진 쇠기둥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들을 상대로 근로자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시정에 대한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정혁신 민관소통협의회를 운영합니다. 창원시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노동단체 등 민간단체 대표 10여 명이 참석하는 민간소통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늘 오후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